한국의 자주포에 이어 이제는 박격포까지 폴란드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 K9 자주포 671대가 수출되며 다시 한번 수출 신화를 써내려가는 와중에 기존의 자주포에들을 이어 한국의 신형 자주 박격포가 수출될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했습니다. 8월 15일 국내 한 언론이 비격이 수출될지 모른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의 시리아 침공 등으로 가성비 좋은 무기의 수요가 늘면서 한국이 개발한 중간급 무기인 자주박격포 비격의 수출 가능성이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만 같은 소리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비격 한 대 가격은 30억 원에 달해 K9 기본형의 원가인 40억 원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도 않고 반면 위력과 사거리는 훨씬 짧아 쓸모가 없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비격을 살 돈으로 구식 자주포인 K55 자주포를 사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박격포는 시대 뒤떨어진 무기이며 자주포보다 확실히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K9을 살 돈이 없다면 사거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대당 6억 원 정도인 풍익 105mm 자주포를 잔뜩 도입하는 게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일리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이 운영 중인 4.2인치 자주박격포의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이란 것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으며 풍익이 비격보다 훨씬 싼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자주박격포가 구식이라 쓸모가 없다거나 성능 대비 비싼 패급 무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포에 미친 포방부라서 우리 국민들이 박격포가 떨어지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아직도 박격포는 세계 최강 미군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오히려 포병의 진심인 군대일수록 다양한 포를 용도별로 정확히 나눠서 쓰는 것이 현대화된 군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은 여기에 더해 쓸모없는 포는 과감히 버리고 더 강력하고 첨단화된 포로 대체하는 군대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군입니다. 세계 최대 화력이라던 러시아 포병이 북한의 포탄을 구걸할 정도로 몰락한 이상 세계 최고의 포병 전문가들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 비격 자주포를 도입한 데는 나름 합리적인 무섭과 목적이 있다고 다른 국가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들 정확한 근거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현대화된 박격포라고 해도 이를 수입한다는 게 이해가지 않으실 텐데요. 따라서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확실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자주박격포 비격의 우수성과 폴란드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마스인데요. 전선에서 80km나 떨어진 러시아군의 탄약고가 하이마스에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가 역시 사거리가 긴 무기가 최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가 사거리가 긴 무기가 없던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의 후방을 타격하지 못해 다이긴 싸움을 망쳤던 것과 달리 사거리가 긴 하이마스가 전장에 투입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긴 사정거리의 대포를 투입하자마자 반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거리 40km 이상의 서방제 자주포와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거리 만능주의에 빠진 일부 극단적인 이들이 사거리가 짧은 무기를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한국에서 가장 싫어한 무기가 바로 비격 자주박격포란 것입니다. 비격 120mm 자주박격포는 국산 K200A1 장갑차에 100% 국산 자동박격포가 탑재된 신무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팔로 자동장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120mm 박격포탄을 쉼없이 쏠 수 있습니다. 무려 6초에 한 발을 장전할 수 있어 1분에 최대 10발을 쏠 수 있는데요. 이 성능에 만족한 우리 군에서는 육군의 주력인 기계화 여단의 자주박격포를 구식 4.2인치 박격포를 사용하는 K24에서 비격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런데 비격 한 대의 가격이 30억 원으로 K9 기본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9보다 종합 성능이 떨어집니다. 일례로 비격의 사거리는 12km인데 반해 K9은 K307 항력 감소 고폭당 기준 40km 사격이 가능합니다. 즉 사거리 격차가 3배나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년 전 개발이 완료된 K9용 K315 로켓 추진 고폭탄의 최대 사거리를 55km를 기준으로 하면 격차가 4배 이상 더 벌어집니다.
또 위력도 차이가 납니다. 사거리를 늘리느라 포탄 내 폭약량을 줄인 K135탄이라 할지라도 120mm 박격포탄보다 충격력과 폭발력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120mm 박격포탄의 위력이 155mm의 80% 정도라고 계산하면 편한데요. 따라서 이렇게만 보면 비격을 살 돈으로 K9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군의 구형 K55 계열 자주포와 기계화 여단에 배속된 K241을 깡그리 퇴역시키고 K9을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군사학을 전혀 모르는 주장입니다. 우선 K9은 생각보다 싸지 않습니다. K9이 40억 원이었던 것은 1990년대 개발된 초도형의 양산단가이지 각종 센서와 자동장전 장치가 개발된 K9A2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K9 한 대 값과 비격의 가격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 기준점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K9이 아무리 비싸졌다고 비격이 싼 것도 아닙니다. 사실 무기체계에서 도입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가성비가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은 도대체 왜 사거리가 12km밖에 되지 않는 비격을 30억 원이나 주고 살 생각을 한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부피와 무게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9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겁고 큽니다. 발당 40kg으로 또는 155mm 포탄 48발과 각종 장약이 차지하는 부피가 상당하고 길고 두터운 포신과 방탄판을 견디기 위해 엔진을 키우면서 덩치가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신을 포함한 전장이 12m에 전폭 3.5m, 전고 3.3m에 전투 중량이 47톤에 달합니다. 또 MTU사의 1000마력 엔진인 MT881 K500 디젤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반면 비격 자주박격포는 상대적으로 작고 가볍습니다. 비격 자주박격포가 탑재되는 K200A1 장갑차는 전장 5.5m, 전폭 2.8m, 전고 2.5m에 중량이 13.2톤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장 7.8m, 전폭 2.5m, 전고 3m에 전투 중량 19톤인 105mm 풍익 자주포보다 컴팩트한 것입니다. 이런 장점은 군용 무기를 운영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가장 큰 이점은 사용할 수 있는 기동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좁고 험한 길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군대가 이용하는 험로 중에는 포장이 안 된 흙길도 많고 산등성이 길을 오르기도 해야 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옛날에 지은 작은 다리도 많습니다. 당연히 K2 전차나 K9 자주포처럼 수십 톤의 무거운 무게와 덩치도 산만한 장비들이 쉽사리 건널 수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지형 특성상 덩치가 크고 중량이 상당한 장비들이 기동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제한적이란 것이죠. 반면 K200 장갑차가 다닐 만한 길은 아주 많습니다. 적과 근접해서 전투를 벌여야 하는 전차부대와 기계화 부대의 장갑차들을 다양한 방향에서 유연하게 지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력이 풍익보다 우수하고 최대 사거리도 1km 더 깁니다. 또 무게와 부피 대비 위력도 강력합니다. 120mm 박격포탄은 통상적으로 14에서 19kg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살상반경은 40m인 것에 반해 무게 40kg의 살상반경 50m인 155mm 포탄의 80%의 위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성능이 엇비슷한 것입니다. 심지어 비슷한 무게를 가진 105mm 포탄과 비교하면 이격차가 더 커지는데요. 120mm 박격포탄의 살상반경이 3배 이상 가까이 넓고 파편의 속도가 훨씬 빨라 관통력도 우수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박격포의 사거리가 155mm 포보다 짧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한국의 비격에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복잡한 산지가 많은 대한민국이라면 몰라도 온 나라가 평야인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그닥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쓰는 것이라면 몰라도 수출이 쉬울 것 같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격이 가진 놀라운 기능을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바로 압도적인 대응 속도와 전투 지속력입니다. 비격 자주박격포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포의 위력에 비해 발사 시 반동이 거의 없는 박격포의 특성 덕에 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서 차량의 방향을 바꾸지 않더라도 어느 방향이든 포신만 돌리면 바로 사격이 가능합니다. 또 구조가 단순하고 장약의 위력이 그리 강하지 않아
많은 포탄을 쏴도 유지 보수가 필요 없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보통 자주포의 포신은 2000발 전후로 포신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됐듯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펜자우비치 자주포를 지원해줬음에도 이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이렇다 할 전과가 없었던 게 전장에서 포신 교체를 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반면 박격포의 포신은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군에도 6.25에 쓰던 60mm 박격포가 아직도 멀쩡할 정도인데요. 다시 말해 박격포는 사거리만 짧을 뿐이지 지속적인 교전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포신을 돌릴 수 있으나 포의 반동을 견뎌야 하는 구조상 포탑을 돌려 쏠 경우 포의 수명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포를 돌리려면 차체를 아예 돌려야 해서 대응이 느립니다. 따라서 평야가 많더라도 즉각적인 전투에는 박격포가 자주포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30억 원이나 하는 박격포를 어느 나라가 살까 싶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나라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전면전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나 전면전을 대비하며 한국산 무기로 중무장 중인 폴란드라면 아주 환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각 사격 능력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박격포가 개발된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처음 개발된 박격포는 공성용 포였습니다. 직사만 가능한 다른 포들은 성벽 뒤의 적을 공격할 수 없으므로 포탄을 직각에 가깝게 쏘아서 위로 올린 뒤 다시 떨어뜨려 성벽 뒤 적을 공격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우수한 박격포의 고각 사격 능력은 1차 대전에서 참호를 상대로 근접 전투를 벌이는 아군을 지원하는 근접 무기의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주포는 이게 안 됩니다. 예컨대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자주포는 화력은 좋지만 발포 포물선으로 비행하는 자주포탄의 특성상 아무리 사격각을 올려도 박격포만큼 가까운 거리를 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백에서 2km 정도에서 치열한 교전을 벌여야 하는 일선 부대에게는 박격포만큼 정확하고 확실하고 무엇보다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화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격자주 박격포는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30억 원 정도를 충분히 지불하더라도 전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자주 박격포와 비교해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일례로 핀란드와 방산명가 BA 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아모스 쌍열 자주 박격포는 2연장 포신을 이용해 분당 24발이라는 정신나간 발사 속도와 최대 10km 이르는 사거리를 낼 수 있는 박격포계의 명품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개발 당시를 기준으로 해도 한 대 가격이 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100억 원이 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너무 비싸 아무도 안 샀습니다. 그래서 단포신으로 개량한 리모를 개발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박격포는 너무 비쌌고 결국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당연히 부품 생산도 중단됐는데요. 그래서 후속 지원을 염려한 국가들이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가격의 박격포는 다릅니다. 특히 자주포로 운영할 수 없는 중진국 이하 국가에서 굉장히 수요가 큰데요. 하지만 최근까지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 박격포를 대량으로 생산할 능력이 있고 그 자주 박격포를 현대전에서 쓸 만큼 성능이 우수한 데다 가격까지 착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수천 대 전차와 장갑차로 중무장한 기계화 여단의 자주 박격포를 교체하기 위해 대량 생산되다 보니 성능과 가격이 확실한 데다 수십 년간 거의 3,000대 가까이 생산된 K100 자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신뢰성까지 입증됐습니다. 이 정도면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라도 지갑을 열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한국의 방산무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무기 체계들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